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학년 2학기 사회 2단원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에서 흥선대원군의 정책, 그리고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세도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도 정치는 정조 이후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는 왕이 많아지면서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어린 나이인 왕을 대신해서 왕의 외척이 나라의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때 외척이란 어머니 쪽의 친척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도정치란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가문들이 나라의 정치를 독점하는 정치를 말합니다. 세도 정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의 외척들은 높은 벼슬을 차지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렸고 뇌물을 받고 벼슬에 임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뇌물을 바친 사람들은 관리가 된 이후에 자신이 바쳤던 뇌물을 비용을 다시 찾기 위해서 세금을 마음대로 거두고 재산을 늘리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또 세도 정치로 인해서 농민들은 불만이 있었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때 흥선대원군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원군은 조선시대에 왕에게 자식이나 형제가 없는 경우에 왕족 가문에서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그 왕의 아버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고종을 대신해서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이 나라의 정치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먼저 그는 국왕 중심의 정치를 하고 세도 정치의 안 좋은 점들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서원을 정리하였고 경복궁을 다시 고쳐서 지었는데 임진왜란 때에 경복궁이 불에 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복궁을 다시 짓기 위해서 농사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동원하였고 공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제로 기부금을 걷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불만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흥선대원군이 정리하였던 서원은 무엇일까요? 서원은 지방에 인재를 기르고 지혜롭고 학문이 깊었던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던 교육기관입니다. 이 서원은 영주 소수 서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생기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원래의 서원의 역할보다도 관청을 대신해서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백성을 힘들게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면제받고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흥선대원군이 전국의 수백 개의 서원 중에서 47개만 남기고 모두 서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병인양요란 1866년 프랑스가 조선의 강화도를 침략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조선 밖의 여러 나라는 조선과 외교 관계를 맺을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조선이 거부하자 결국 침략하게 된 것입니다. 병인양요의 과정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면서
강화도를 침략하였습니다. 여기서 통상이란 나라들 사이에 물건 등을 사고팔거나 그러한 관계를 말합니다. 이들은 전투를 벌였고 결국 조선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프랑스군은 조선군에 패하면서 물러갔지만 프랑스군이 조선의 외교장각의 책, 무기, 곡식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때 프랑스가 약탈해 갔던 외교장각 도서 중에서 의궤가 있었는데요. 이 의궤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창고에서 박병선 박사가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의궤는 왕의 결혼, 건축, 장례 등의 행사 모습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조선 왕실 행사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 도서는 2011년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프랑스에서 5년마다 다시 빌려오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식미양요입니다. 식미양요는 1871년 미국이 통상을 요구하면서 군함과 함께 강화도를 침략했던 사건입니다. 조선군은 이 미군에 강력하게 저항하였고 미군은 약 20일 후에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식미양요의 결과 조선의 광성보가 함락되었고 어제현 장군 등 조선의 여러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를 세웠는데 척화비는 외세가 침범했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곧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글이 새겨져 있는 비석으로 서양과 교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강화하였는데요.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란 다른 나라와 무역 등의 교류를 하지 않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제 강화도 조약과 일본의 강화도 침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에 침략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의 군함은 조선에 접근하였습니다. 조선군은 허락 없이 일본의 군함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주변에 경고의 의미로 대포를 쏘았습니다. 그러자 일본의 군함은 초지진을 공격하고 영종도를 침략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구실로 삼아서 조선에 일본은 통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조선에도 개항을 바라는 사람들이 나라 안에서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이 일본의 압박이 이어지자 결국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고 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조선과 일본이 강화도에서 맺은 불평등 조약이었으며 우리나라와 외국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조선은 서양의 다른 나라들과도 조약을 맺고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